어제 이제 끝날 때 누구였지? 승진이었지. 승진이가 했던 얘기. 자, 수용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는 특수한 한 유형에 해당하는데 언제 수용도를 써야 된다 그랬어? 어느 하나의 시행이 몇 개의 시행을 연이어서 쭉쭉쭉쭉 진행해야 될 때, 그때 앞에 나온 시행의 사건의 결과에 따라, 시행의 결과에 따라 다음 시행의 경우의 수가 좀 바뀌는 경우, 그때 수용도 가지치기로 들어가라 그랬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i번째 자리에 숫자가 뭐가 오니 2가 올 때랑 3이 올 때에 따라 따로따로 가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은 어제 이제 승진이었지. A, B, C, D 네 사람이 있어. 각자 다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벗었다가 다시 모자를 쓸 건데 자신의 모자를 쓰지 않는 경우의 수를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를 만났다 치자. 그럼 너희들은 A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세 가지가 가능하지. 근데 B의 경우의 수 들어갈 때 바로 몇 가지인지 몰라. 그치? 왜? A가 B의 모자를 썼다면 남은 모자는 A, C, D니까 B가 쓸 수 있는 건 세 가지가 되겠지만 A가 만약에 C의 모자를 썼다면 남은 모자가 A, B, D라서 A, D 두 가지만 가능하지. 그렇지? 그런 경우에 우리는 수용도를 그려서 경우의 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A가 B 거를 썼을 때, C 거를 썼을 때, D 거를 썼을 때로 해서 가지치기 들어가야 돼요. 자, 가자. A가 B의 모자를 썼다면 남은 모자 ACD, B가 쓸 수 있는 모자는 ACD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근데 A가 C의 모자를 썼다면 남은 건 A, B, D, AD만 가능하네요. 여기는 AC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보면 AB, 남은 모자 CD, 반드시 DC 순서로만 쓸 수 있고 BC, 남은 모자 AD, DA 순서로만 쓸 수 있고 BD, 남은 모자 AC, AC 순서로 써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CA, 남은 모자는 BD, DB만 가능하고요. 여기는 어때? CD, 남은 모자 AB, 아무거나 써도 되고 바꿔 쓰면 되지. 여기도 마찬가지. AD, 남은 모자 BC, 반드시 BC 순서로 써야 되고 CD, 남은 모자 AB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총 몇 가지가 나와? 9가지가 나온다 그렇지. 그래서 수용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는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그냥 기억을 해놔. 뭐 쓸 필요까지는 없고 지금 이거 자신의 모자를 쓰지 않는 경우의 수.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많이 쓰는 예시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수험표를 냅뒀다가 가져가는데 자신의 수험표를 가져가지 않는 경우의 수. 시험을 채점을 할 때 서로 바꿔서 가지. 이민호 시험지 하나를 가져가서 채점을 하는데 자신의 시험지를 가져가지 않는 경우의 수. 뭐 이런 예시들 많이 들 겁니다. 그때 외워두면 편하다 그랬지. 자, 다시 한번 가볼까? 하빈이, 민석이 했었으니까 기억하나 보자. 두 명이서 자신의 모자, 자신의 시험지를 채점하지 않는 경우의 수. 뭐? 몇 가지? 두 명? 까먹었구나. 한 가지 바꾸는 거. 그 다음 세 명은 어제 했던 거. 몇 가지? 두 가지. 네 명은 지금 했죠? 몇 가지? 9가지. 외워두면 좋고 여기까지는 보통 수용도를 만들면서 가면 돼. 근데 그보다 인원이 더 많아질 때 있거든. 최대 5명까지 갑니다. 몇 가지? 44가지 경우의 수.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있나? 아, 오케이. 여기 있다. 자, 5명이 있어. A, B, C, D, E 5명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한데 모아놓고 면접을 본 후 임의로 자기소개서를 가져가는데 한 명만 지 거 가져가고 나머지는 지 거 안 가져가고 남의 거 가져가는 거야. 병신이지 뭐, 그지? 풀어볼래요? 자, 이거 뭐야?
일단 A, B, C, D 5명이 있어. 한 명은 지껏 가져간대. 그럼 먼저 뭐부터 고민해줘야 돼? 이 5명 중에서. 조합을 배운 사람들은 OC를 해도 되고, 또는, 한 명 보면 돼. 조합이 필요 없구나. 5명 중에 그냥 한 명을 뽑아주세요. 얘 뭐 하는데? 지껏 가져가는 거야. 그럼 나머진 4명 가지고 자기 거 안 가져가면 되니까 얼마? 9를 곱해버리면 되지. 됐죠? 그래서 5, 9, 45 답은 5번. 바로 나오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학교 시험이 자주 나오지. 오케이? 잘 기억해놔. 뭐 나머지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보자. 이것도 뭐 보자마자 44가지 바로 나오지. 그치? 갑니다. 아, 이 문제. 잠깐만. 아니야, 이건 빼자. 빼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뭐 고배 법칙인데, 고배 법칙은 내가 딱로 설명 안 할게. 고배 법칙은 쉬워서. 여기에서 이거 하나 해볼까? 얘들아. 요거 풀어볼래? 베이직이거든? 되게 쉬운 문제인데. 983번. 바로 한번 풀어볼래? 얼마 나오는지? 전개를 했을 때의 항의 개수는 동류항이 있다면 하나의 항으로 취급해줘야 됩니다. 근데 뭐 지금 이 문제는 베이직이지. 어떤 상황일까? 얘기해볼까? 동류항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럼 이거 어떻게 풀면 돼? 이거 전개했다 치면 항 몇 개 나오냐 얘들아? 4개밖에 안 나오지. 요거 전개했다 치면 항 몇 개 나오냐? 6개 나오지. 앞의 괄호랑 뒤의 괄호에서 전개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6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선택된 놈들끼리 곱해서 하나의 항을 만들게 되지.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라는 거는 결국 뭐야? 여기에서 선택하고 여기에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지 않을까? 답은 24개. 됐죠? 4개, 6개. 근데 동량이 나오거나 좀 식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그때 좀 귀찮아지기 시작하겠지. 그 중 하나가 이제 얘입니다. A를 포함을 하세요. 그 개수를 찾아주시고요. B를 포함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를 포함하는 항이면은 앞에 괄호에서는 뭐? 반드시 얘 선택하고 뒤에 괄호에서만 고민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9개. B를 포함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은 역시 뭐야? B는 P네. P를 포함 안 하니까 이번엔 어때? 이거는 2개 중 하나 고민을 하고 이거는 3개 중 하나 고민을 하는데 여기서는 P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2개 중에 하나 고민하세요지. 몇 개? 12개. 더해서 21개죠. 됐죠? 그런 식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식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기는 해. 아까 말한 대로 동류항들이 좀 나와서 그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할 겁니다. 그때는 또 다른 얘기가 들어가겠지.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것 같고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약수의 개수 있는데 도로망은 뺀다. 도로망은 너희들이 하세요. 요거 약수의 개수. 자, 여기서 지금 너네 요 유형 9번 봐봐. 여기서 하빈이랑 민석이는 내가 한번 설명했었던 녀석인가?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서 우리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할 줄 알지? 어떤 수의 약수를 구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 먼저 소인수분해를 합니다. 소인수분해에서 P의 M승, Q의 N승이 된다면은 약수의 개수는 지수들 MN에다가 1 더해주세요. 이거지. 다들 알고 있지? 맞지? 그걸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바로 약수의 총합입니다.
얘를 잘 기억하세요. 자, 간다. 좀 작은 예시를 들어볼게. 소인수분 했을 때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는 수. 뭐냐? 8, 9, 70이네. 70이라는 수가 있었어. 그래서 첫 번째,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소인수분의 한 수에서 지수에다가 1 더하고 지수에다가 1을 더합니다. 맞죠? 그때 왜 1을 더하지? 결국 이거 한번 얘기했었지. 72라는 수는 얘는 지금 2를 3개 곱했고 3을 2개만 곱하고 있는 수야. 그놈의 약수라는 거는 72가 가지고 있는 소인수들만 가지고 몇 개를 가지고 곱할지 생각을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72는 2가 3개가 있으니까 3개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도 안 가져가는 거, 하나 가져가는 거, 2개 가져가는 거, 3개 가져가는 거.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 3개의 2가 있으니까 4가지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겠지. 하나 더 많겠지. 3은 2개가 있으니까 안 가져가는 거, 하나 가져가는 거, 2개 가져가는 거 해서 3가지가 만들어지지. 얘가 가지고 있는 개수보다 하나 더 많은 가지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2를 고민을 하는 경우의 수는 4가지. 3을 가지고 몇 개 가져갈지 고민하는 경우의 수 3가지. 경우의 수 곱하기 경우의 수로 12개가 나옵니다. 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 우리는 약수의 총합을 구해볼 건데 일단 요 공식을 써서 결과를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왜 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약수의 총합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의 약수를 모조리 다 더하세요입니다. 우리는 수1 배웠으니까 5의 0승 얼마인 거 알아? 1인 거 알죠? 3의 0승 1인 거 알지? 그거 쓸게. 그래서 약수를 만들 때 2를 안 가져가고 3을 안 가져간 것부터 출발할 거야. 여기서 3은 고정을 해놓고 2를 하나씩 늘려가는 거지. 그 다음에는 3을 하나 늘린 약수들. 그 다음에는 하나 더 늘려야 되지. 3을 하나 더 늘린 거. 그런 식으로 써보다 보면 이제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보이냐? 공통인수 우르르르 있죠? 옆으로 늘어놓은 수들 보면은 공통인수 하나씩 보이죠? 첫 번째 줄은 뭐를 묶어버리면 3의 0승으로 묶어버리면 남는 게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도 묶어버리면은 3의 1승, 세 번째 녀석도 묶어버리면 3의 2승으로 묶여서 다 더하면 되지. 그래서 약수의 총합 잘 기억해두세요. 어떻게 된다? 2가 3개가 있으면 2의 0승부터 2의 3승까지를 다 더해. 3이 2개가 있으면 3을 0승부터 2승까지 다 더해. 그놈들끼리 곱한 게 바로 약수의 총합입니다. 자주 물어보는 녀석 중 하나니까 잘 외워두세요. 학교에서 이거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도 시험에는 나와요. 지금 잘 외워둬. 원래는 이제 더하라는 의미로 수는 좀 적당하게 작게 하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소인수분해 했을 때 나오는 수가 2가 2개, 3이 하나, 5가 하나가 있다 치자. 그런 수 얼마야? 60인가? 어쨌든 그런 수가 있다. 약수의 총합 구해봐. 얼마예요? 처음에 뭐 다 더해주면 돼? 2의 거듭 제곱들 어디부터? 2의 0승부터 어디까지? 2의 2승까지 더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은 0승부터 1승까지 더해주면 되고요. 5는 0승부터 1승까지 더해주면 돼요. 그걸 다 곱하면 이게 바로 약수의 총합이야. 알았지? 잘 외울 수 있겠지? 그리고 원래 이거를 만약에 학교 시험에 낸다 그랬지. 냈다 치자. 그때는 0승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그때는 그냥 1로만 써주시면 됩니다. 1로만. 알았죠? 네. 그렇게만 풀어도 서술형에 나왔다 쳐도 만점 줍니다. 총합. 하나하나 해볼 필요 없어. 알았죠? 잘 기억하시고, 자, 약수의 개수는 그래서 총합을 물어보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쉬워요. 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너희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녀석이 하나가 있어. 뭐? 지금 나오는 집을 방법의 수와 집을 금액의 수.
이거는 잘 외워둬야 됩니다. 자, 예시 바로 들어갈게요. 근데 여기 책에 있는 문제는 썩 내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저거. 괜찮나? 괜찮네. 자, 요거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 얘가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두 종류입니다. 지금은 뭘 물어보고 있어? 금액의 수야, 방법의 수야? 승진아? 준영이 뭐? 금액의 수다, 그치? 근데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라고도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처럼 바로 다음에 있는 1005번처럼 많이 물어봅니다.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를 다 구하세요 라고. 자, 일단은 1003번으로 풀게. 갑니다. 거기 들어봐요. 500원짜리 몇 개? 한 개. 100원짜리, 마음에 안 든다. 야, 문제 바꾸자. 이걸로 가지 마. 자, 문제 바꾼다. 500원짜리가 있어. 한 개. 100원짜리가 있어. 문제 바꿨어. 3개. 아니야. 3개. 50원짜리가 있어. 너네 50원짜리 동전 본 적 있냐? 부쓰긴 써? 50원짜리 동전이 3개가 있다 치자. 자, 첫 번째. 이 동전들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2번. 이 동전들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시오. 둘 다 풀어보세요. 기기. 먼저 풀어봐. 뭐랑 똑같은 문제야? 약수의 개수. 결국 말 그대로 약수도 2를 3개 가졌으니까 그 중에 몇 개 가질래? 3을 2개 가지고 있는 수가 있으니까 그놈의 약수. 3을 몇 개 가질래? 방법의 수. 500원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그걸로 몇 개 낼래? 2가지. 100원짜리가 3개가 있으니까 그걸로 몇 개를 낼래? 4가지. 50원짜리가 3개가 있으니까 그걸로 몇 개의 동전을 낼래? 4가지. 알았죠? 답은 이거 아니야. 일단 넘어갈게. 근데 지불 금액의 수는 조금 달라. 자, 금액의 수는 뭐가 달라지냐면 지금 여기 있는 개수를 봤을 때 50원짜리 2개를 내도 얼마야? 100원이지. 100원짜리를 하나 내도 얼마야? 100원이란 말이야. 즉 아랫 단위의 동전이 좀 충분히 많이 있어서 아랫 단위 화폐가 많이 있어서 그 바로 위의 단위의 돈을 만들 수가 있다면 그때는 윗 단위의 돈은 화폐는 의미가 없지. 밑에 걸로 다 환산을 해줍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여기다 써볼까? 여기 이걸로 갈게. 뭐라고 하냐? 금액. 이 중복된 금액이라고 하나? 단위라고 하나? 그런 말 안 하네 얘는. 얘는 또 다르게 쓰네. 중복되는 경우. 중복은 뭐야? 중복되는 경우. 뭐로? 낮은 단위의 화폐로 환산해서 푼다. 뭘 푼다? 방법의 수를 써주면 돼. 방법의 수는 뭐랑 똑같고? 약수의 개수랑 똑같고. 맞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말하는 거 뭐?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인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야. 아랫 단위의 화폐가 좀 많아서 바로 윗 단위 화폐를 만들 수 있을 때 그 금액을 만들 수 있을 때 중복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는 조금 표현을 바꿨지. 교환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로 가요. 알았죠? 됐죠? 그래서 금액이 중복된다라는 게 도대체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걸까? 여기 중복돼야 안 돼?
중복 안 되죠. 100원짜리는 3개밖에 없어요. 500원 못 만듭니다. 중복 안 됨. 근데 여기는 중복돼 안 돼? 중복되지. 자, 그러면 중복되는 곳에서만 낮은 단위로 환산. 그래서 결론은 뭐다? 500원짜리는 환산하면 안 됩니다. 50원짜리로. 가끔씩 이런 얘기도 하더라. 환산하면 안 되고 100원짜리만 50원짜리로 싹 다 환산을 해요. 그때 또 한참 하루 종일 계산하는 사람인데 금액 계산하면 편하지. 100원짜리 몇 개? 3개, 600원. 아니 뭐래? 300원. 300원이면 50원짜리 몇 개? 6개지 뭐. 그래서 50원짜리가 총 9개처럼 보이는 거고, 그럼 답은 2 곱하기 10으로 가면 됩니다. 알았죠? 일단 여기까지 됐음. 근데 약수의 개수랑 좀 다른 문제가 하나가 있어. 마지막에 뭐 봐야 돼? 항상 붙어있다.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하세요. 나는 지금 안 써놨는데 원래 그 아까 준혁이처럼 물어봤었어야 돼. 어쨌든 항상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그래서 전부 다 빼기 1 해줘야 돼요. 항상. 알았죠? 그거 하나가 약수의 개수는 조금 다른 거고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금액의 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중복되는 단위가 있다면은 낮은 단위로 환산을 해서 푸세요. 알았죠? 오케이. 패스. 하나 풀어볼래? 요거 아까 이거 뭐야? 1005번 기기. 바로 한번 답 내보자. 보자. 첫 번째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뭐예요? 그렇지. 그냥 4장이니까 5가지, 3장이니까 4가지, 2장이니까 3가지, 몇 가지? 60. 그게 끝이 아니지. 59 빼기 1 해줘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아까 59라고 한 거지. 그 다음에 B. 금액의 수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현재 1000원짜리가 4장이 있어요. 5000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요. 얘는 그대로 둬. 5000원짜리가 3장이 있어요. 만원짜리를 만들 수 있네요? 그러면 결국 뭐야? 만원짜리가 2장, 5000원짜리가 3장. 여기가 중복된다, 그치? 그래서 1000원짜리는 그대로 두고, 여기까지는 그대로 두고, 여기만 환산을 해서 뭐로? 5000원짜리가 몇 장, 1000원짜리가 몇 장으로 가야 된다, 그치? 그래서 5000원짜리 몇 장? 총 7장. 그래서 B는 어떻게 해요? 8 곱하기 5. 그리고 빼기 1까지. 39다, 그죠? 그래서 둘이 더 해주세요. 답은 98. 답은 3번. 됐죠? 겁나 쉽죠? 그리고 내가 한 번씩 모의고사 얘기들을 하나 모르겠는데, 자, 너네도 분명히, 어제 했던 얘기인 것 같다. 선택 과목 관련돼서 분명히 질문을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 이과 사람들은 뭐, 결국은 미적분과 기하에서 고민을 하겠지만, 문과 애들은 사실 3가지 중 뭐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때,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이과도 마찬가지. 학교에서는 승진아, 학교에서는 확통을 다른 뭐 영어나 국어랑 섞어서 선택을 뭐 할래?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확통은 그렇게 대상을 치기는 해. 이과도. 수능은 안 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너희들이 확통과 미적분과 기하를 고민을 할 텐데 내가 확통을 선택을 한다 안 한다는 요 단원. 요 단원에서 너희들이 잘하냐 못하냐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얘랑 크게 다르지 않아. 확률과 통계에서 어려운 거는 통계가 아니야. 경우의 수가 안 돼서 확률이 안 되고 그래서 확률이 어려워. 근데 이유는 확률이 어려운 게 아니라 경우의 수가 안 돼서. 결국 요 내용이에요. 상황 자체가 엄청 복잡해져 있을 거야. 지금보다 훨씬 더. 그치? 그 녀석들을 너희들이 이제 잘 하냐 못하냐를 가지고 사실 확통을 하냐 안 하냐로 좀 갈라질 거고 미적분은 수투를 내가 잘 하나 못하나를 가지고 고민을 할 겁니다. 기하는 사실 좀 다른 별개의 과목인데 한 해 정도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지금 수능 딱 한 번 봤거든. 개정교육으로 오고 나서. 기하 난이도가 지금 망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할지 좀 더 지켜봐야 돼. 그래서 기하는 함부로 선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년에 선택할 기회 있으니까 좀만 더 지켜봐봐. 이과. 알았지? 오케이? 자, 어쨌든 계속 갑니다. 내가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 그 얘기. 그래. 확통. 이게 이제 심화 과목 3개 중 하나 선택해서 수능을 보잖아.
근데 수학이 이제 문과 수학, 이과 수학이 나뉘는 게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누질 않다 보니 등급도 같이 매기지. 원래 수학 나형, 문과만 보는 수학 나형은 만점자가 1,400명 정도는 나왔었어. 이과 애들 1,600, 1,700명 나올 때. 비슷하게 나왔었어. 근데 확통이는 이 선택 과목으로 넘어오자마자 난리가 났지. 왜?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난이도 차이가 좀 심하잖아. 상대적으로 미적분이 많이 어렵거든. 확통에 비하면. 확통도 다른 과목들보다 좀 어렵기는 해. 근데 미적분에 비할 바는 아니고 훨씬 쉬워.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어떻겠니? 어려운 시험을 만점 받은 게 유리하겠니? 쉬운 시험을 만점 받은 게 유리하겠니? 당연히 어려운 시험을 만점 받은 게, 고득점을 받은 게 유리하지. 그래서 확통을 선택해서 만점 나온 애들보다 미적분을 선택해서 한두 개 틀린 애들이 훨씬 표현 점수가 높은 거야.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확통을 선택한 애들이 어때? 이해를 볼 수는 있겠지. 물론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원점수가 아니라. 표현 점수를 기준으로 매기는데 어쨌든 표현 점수 자체가 좀 낮게 나오다 보니까 좀 불리하겠지. 등급 매기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첫 번째 시행착오 작년에 실험을 하나 했어. 확통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 어렵게 내봤어. 등급 표준 점수는 적당해. 근데 문제는 뭐야? 확통에서 만점자 자체가 없어. 오케이? 150명밖에 없었어. 150명. 원래 수학 나형 만점자가 1,400명, 1,500명 되는데 확통 선택자 중에 만점자가 150명밖에 없었다고. 10분의 1로 준 거 아니야.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지. 그래서 올해는 또 다르게 낼 겁니다. 확통을 크게 건드리진 않을 거고 미적분을 난이도를 떨어뜨릴 거야. 그럼 미적분에서 또 문제가 하나 발생하겠지. 왜? 만점자가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지. 그래서 하려고 하는 작업은 수원 수투를 아마 어렵게 할 거예요. 그게 앞으로의 수능이 될 거야. 옛날이랑 달라. 옛날에 이과 수학 기준으로 수학 가형이지. 수학 가형에서 꽃은 미적분이었어요. 마지막 29번, 30번. 일단 냅둬. 수업 시작할 때 깨고. 30번 이런 것들이 미적분으로 보통 나오고 그게 좀 심하게 어려웠어. 많이 심했어. 정답률 이과인데도 2%, 4%. 엄청 어려웠었거든. 근데 그 시절이랑 이제는 달라요. 미적분을 그렇게 심하게 어렵게 내면 그거 맞춘 애들은 완전히 그냥 엄청나. 다른 과목 막 5점, 10점 올린 거랑 똑같은 과목이 그런 영향을 끼칠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는 못 내다 보니 미적분은 난이도를 떨어뜨린다 그랬지. 근데 걔네들처럼 수학 가형 그 수학 잘하는 이과생들을 구분을 지으려면 수학 1, 2를 어렵게 내야 되잖아. 그래서 수학 가형과 요즘의 수능은 완전 다릅니다. 수학 가형 때는 미적분이 꽃이었다면 지금의 수학은 이과든 문과든 수원수투. 그래서 수원수투를 많이 대비해야 되고 지금 내가 고3반 하고 있지 수능 파이널. 걔네들 반도 수원수투 지난주에 끝났어. 이번 주부터 이제 미적분 다시 시작했어. 마지막 이제 심화 킬러 모의고사들 풀리는데 그만큼 수원수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뭐 한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미적분을 다시 시작한다고. 계속 수원수투만 한 2달 했거든. 요번에. 오케이? 그게 진짜 내신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제고 올해 2학년 모의고사 8문제 출제 22문제인가 21문제 중에 8문제 출제. 너희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지. 한 6문제 출제됐지. 2학년 과목 이렇게까지 어려웠던 적은 없었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알았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야. 점점 어려워질 거야. 알았지? 그거는 염두에 두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수투가 많이 어려워질 거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그래서 확통이라는 과목은 뭐 난이도 많이 낮아요.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똑같은 문제의 반복. 내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신유형이 이젠 고갈되고 나오던 문제가 계속 그냥 반복될 뿐이야. 단어만 바뀌고 상황만 바뀌고 개수만 바뀔 뿐. 오케이? 그럼 확통 과목의 가장 기초 단계인 지금 단원도 어떻다? 나오던 문제 진짜 똑같이 계속 나옵니다. 물론 그 나오던 문제라는 거 자체가 그 유형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들 자체가 다른 단원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기는 해. 그래도 나오던 문제는 계속 나와. 단어 한두 개 바꿈으로써 문제가 싹 바뀐다. 막 겁을 주는데 그 단어 바뀌는 것들도 다 겪어보게 돼 있어. 그걸 보면서 너희들이 어디가 좀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잘 봐야 되는지를 좀 잘 봐야지. 알았지? 그래서 내가
문제를 자꾸 비교해주는 식으로 좀 설명을 많이 할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 자, 이 문제 너네 이거 할 줄 아냐? 최단거리? 최단 경로의 수? 원래 이거 수학하에서 나오면 안 돼. 이거 확통 문제야, 확통 문제. 너네 어쨌든 이거 할 줄 알아? 최단거리? 최단 경로의 수? 배우긴 했어? 아, 그래? 수학하 하면서 하는 중등 수학 하면서. 중등 수학 때 하지. 자, 거기 들어봐. 얘들아. 자, 참고로 최단 경로의 수는 확통으로 가면은 풀이 바뀝니다. 알았죠? 풀이 바뀌어요. 근데 지금은 바뀐다고 하지 말자. 바뀌는 게 아니라 추가됩니다. 두 방법 중 편한 방법을 따라가요. 나는 확통에서는 확통풀이만 쓰는데 애들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쓰거든요. 이걸 좋아하지. 자, 간다. A에서 B를 향해 갈 거야. 최단 경로의 수 몇 개? 얼른 계산해봐. 답은? 손이 가만히 있는 걸 보니 아무도 모르나? 아니, 암산하고 있나? 암산 중? 열 개. 하빈이 방금 손이 열심히 움직이던데 그거 혹시 이거 따라가 본 거야 이거? 그거 아니지? 아, 오케이. 어쨌든 답은 몇 개? 10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잘 봐. A에서 B를 향해 가려면 결국 어떤 길로만 위로 가는 길로만 움직이던가 오른쪽으로만 움직여야 되지. 그래서 일단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111 써줘요. 이 1이 의미가 뭐냐면 이 점까지 오는 경우의 수야. 그냥 다이렉트로 쭉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여기든 항상 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위로도 마찬가지지. 다이렉트로 1.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점에다가 숫자를 쓰죠. 뭐예요? 요 두 개를 더해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길 경우의 수가 몇 개야?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그 전까지도 몇 개였어? 하나였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 곱하기 1을 더하라고 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올라오는 경우 있을 수 있지. 올라오는 방법의 수가 얼마? 1. 근데 여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개? 한 개가 되니까 1 곱하기 1, 1. 그 두 개 더해서 2라고 쓰는 거야. 그럼 하나 더. 요점은 뭐다? 3 되겠지. 왜? 여기서 여기로 오는 방법은 하나야. 근데 그 전까지 오는 방법이 1이니까 1 곱하기 1, 1.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오는 방법은 몇 개야? 하나잖아. 근데 요 전에까지 오는 방법의 수가 두 개니까 2 곱하기 1 해서 2. 그래서 요거는 항상 하나니까 그냥 이 수랑 이 수를 더한 게 경우의 수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얼마? 3. 여기는 얼마? 6. 여기는 얼마? 4. 여기는 얼마? 10.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알았지? 자, 그러면 이걸 내가 왜 계속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요거 이거 확통 건데 이거 왜 나오냐? A에서 B를 향해서 가는 방법의 수를 찾고 싶어. 근데 PQ는 공사로 인해서 진입이 제한된대. 그때 갈 수 있는 방법의 수. 이제 뭐가 등장해? 장애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장애물이 등장할 때 어떻게 풀래? 이건데, 자, 그때 너희들은 따로 그리는 게 좋다. 옆에다가 따로. 알았지? 너희들은 따로 그려. 나는 두껍게 색깔 바꿔서 이렇게 칠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따로 그리세요. 그래서 옆에다가 슬쩍 다시 그리는 거야. 뭘 피해서? 장애물을 피해서 그려두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고 나서 A에서 B까지. 그래도 똑같아. 어떻게 하면 돼? 쭉 더 할게요. 간다. 민서가 여기 얼마? 그렇지. 여긴 얼마? 그렇지. 여긴 얼마? 오케이. 준혁아, 여긴 얼마? 4. 아이씨, 안 보인다. 여긴 얼마? 여긴 얼마?
오케이. 합이나 여긴 얼마? 여긴 얼마? 이거 6, 10. 여기는 얼마? 그렇지. 아유, 팔 아파, 씨. 그냥, 승진아, 여긴 얼마? 왜 파란색 왜 들었니, 근데? 15. 자, 그 다음에, 여기 얼마? 여기. 11. 왜? 쭉쭉. 됐음? 여기는 10. 여기는 10. 됐음? 여기는 여기는. 그래서 답은 자, 잘 할 수 있겠어? 네 가지, 아니, 네 가지가 아니라 4번입니다. 어디를 써야 되는지를 지금 내가 써놓은 적어 보면서 잘 봐봐. 알았지? 알았죠? 요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세요라는 장애물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예시 더 들어볼게. 이거 앞에 거를 이거 지우지 말고 네 칸 보자. 아이씨. 이거였나? 와, 그때 까먹었어. 뭐지? 붕어인가? 맞네. A, B. 자, 가자. 그림은 살짝 바꾸어서 그렸다.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세요. 풀어볼까? 내가 잘못 그렸네. 잠깐만. 너희들은 그냥 1006번 풀어봐.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진행 방향으로 먼저 뭐 써줘? 그지? 자, 여기 얼마? 괜히 했다. 자, 이거 지운다. 너네 책에 풀었으니까 그거랑 바로 비교하자. 갑니다. 일단 뭐 써놔야 돼? 이거 써놔야 되지. 자, 그 다음에 가자. 얘 얼마? 2. 얘는 그렇지. 일단 3. 왜? 원래는 요거랑 더하는 건데 없으니까 요거밖에 없는 거지. 얘는 그렇지. 얘는 그렇지. 답은 26. 됐나요? 답은 2번. 잘했지? 요런 거 이제 잘 해두면은 나중에 확통해서 도움 많이 될 겁니다. 확통해서 실제로 좀 한다 하는 애들은 이거 많이 써. 내가 푸는 풀이도 알려주면은 섞어서 쓰긴 하는데 얘를 베이스로 가요. 알았죠? 갑니다. 근데 나는 이제 해당 경로에서는 보통 경우에서는 잘 안 하고 수학하에서는 잘 안 하고 확통해서 주로 하는데 나와서 그냥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색칠하는 경우의 수가 있어.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크게 보면 사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 1009번은 너무나도 쉬운 문제인데, 자, 1009번. 승진아, A, B, C, D, E 연이어서 쭈루루룩 칠할 거잖아. 그럼 먼저 칠하는 순서, 먼저 칠하는 놈을 먼저 하나 정해보자. 누구 먼저 칠할래? B나 E. 완전히 틀렸죠? 너가 고른 B, E는 제일 마지막으로 웬만하면 해줘야 되는 녀석. 먼저 해야 되는 녀석은 누구? A 같은 놈. 어떤 놈? 제일 많이 인접한 걸 오히려 먼저 해야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간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인접한 A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왜? 그건 좀 이따가
그게 필요한 문제로 설명을 해줄게. A 먼저 칠해보자. 어때? 5가지 중 하나 칠할 수 있지. 그럼 색깔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지. B를 갈게요. 몇 개 칠할 수 있어? 4개 중 하나. 그러면 숫자를 쓴 얘네들만 칠한 상황이니까 C에는 몇 가지? 3가지. A, B에 칠한 2개 피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D부터는 D. 어떻게 하면 돼? 3가지, 3가지. 됐죠? 인접한 색깔만 피하면 되니까. 됐죠? 그래서 5, 4, 3, 3, 3 얼마예요? 540까지. 답은 5번 나오겠지.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어. 뭐? 그냥 순차적으로 삥 둘러주면 돼. 그때 기본적인 약속 가장 많이 인접한 것부터. 그러면 요거 자 1010번을 보자. 풀 건 아니야. 거기 들어봐. 칠판 봐. A, B, C, D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누구부터 칠해야 돼? B나 D. 그죠? 제일 많이 인접한 거. A부터 칠하는 거 아닙니다. 알았죠? 물론 상관이 없을 때도 있지만 상관이 있을 경우도 많거든. 그래서 많이 인접한 영역부터 칠하세요. 근데 그런 식으로 풀고 끝? 아니요. 뭐야 이거? 그림이 안 보여. 넘어가. 이거. 자, 요런 문제. 1013번. 풀어보세요, 먼저. 누구부터 칠한다? 뭐든 상관없어. A도 BD 2개, B도 AC 2개, C도 BD 2개, D도 AC 2개랑 인접하거든. 맞죠? 아무거나 칠할게. 나는 일단 A, B, C, D 순서로 간다고 칠게, 그냥. 자, A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개? 4개. 그럼 B에 칠할 때는? C에 칠할 때는? 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 왜? 아니구나. 미안해. C는 상관없지. 그렇지. 얘를 모르지. 왜? A, C가 똑같은 색깔이 칠해져서 세 가지 중 하나를 칠할 수도 있지만 A, C가 다른 색깔이 칠해져서 그 2개를 피해서 2개 중 하나를 칠할 수도 있잖아. 다시. 방금 말한 거. 뭐라고? C의 결과에 따라서 D의 결과가 달라지지. 그지? 이건 무슨 문제야? 그렇지. 수영도 문제죠. 그래서 2가지로 나눠서 갈 겁니다. C의 색깔이 A와 같은 색이 칠해질 거냐, A와 다른 색이 칠해질 거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해볼까?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에서는 얼마일까? C에다가 A와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1가지죠. 얘를 쓰세요가 아닙니다. A는 4가지 중 하나를 칠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 색깔을 하나를 칠해줘야지. 알았죠? 얘 따라 4가지가 아니야. 4 곱하기 4 하면은 돌아가잖아. 16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A와 다른 색깔을 칠할 거야 라는 얘기는 몇 가지? 3가지 아니죠. 2가지죠. 왜? 그렇지. C에 칠할 때는 A에 칠한 거랑 원래 B에 칠했던 거랑 다른 거는 기본 약속이었잖아. 그래서 2가지 중 하나를 칠해야지. 그러고 나면 이제 D의 결과 어때? 3개, 2개. 됐죠? 그 순서대로 이제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그때 이제 이 2개를 더해서 곱하든 나는 보통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 얼마야? 4, 9, 36. 여기는 얼마야? 16 곱하기 3이니까 48. 그러면은 아까 내가 말했던 거 나오네. 84. 알았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색칠하는 경우에서 뭐 있다 그랬어? 그냥 색칠하는 문제도 있지만 수영도 문제가 섞여 들어오는 유형이 있어. 거기가 좀 중요할 거야 라고 했죠. 됐죠? 다음 기억나냐? 하빈이? 민석이? 한 2주 전에 했던 거.
그러면 이제 경우에서 끝이에요. 여기 나왔어 안 나왔어? 여사건 있었나? 어제 나는 설명했는데 문제 있었나? 그냥 하나 있었던 것 같고 유형은 없었나? 아, 있었어? 어쨌든 그것까지 해서 이제 경우에서 끝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자, 거기 들어봐. 자, 오늘 순열 적당히 할 겁니다. 야,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바로 내신 대비네? 이제 내신 대비 교재 그때 그 어려운 교재 풀 준비하셈. 마음의 준비. 경우의 수가 어떨지 좀 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근데 저기 누구냐? 하빈이랑 민석이는 합성함수, 역함수까지 했었잖아. 그래서 이번 내신 대비 교재 되게 얇아. 얇은 건 아니고 할 게 좀 많이 적어. 순열조합이 내신 대비 교재에는 많이 없어. 그래서 내가 별도의 프린트 따로 줄 거예요. 알았죠? 아니면 너네 전에 줬던 내신 고쟁이 있지? 그거 다시 한번 줄 테니까 그거 잘 풀어봐. 그때 보면은 스텝 2 위주로 우리 했었잖아. 스텝 3 문제 되게 중요하거든. 잘 받아야 돼. 어쨌든 그걸로 갈 거고. 나머지 두 사람은 합성함수, 역함수 쪽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양이 좀 되고. 어쨌든 가자.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곱하기를 이루고 있는 이런 것들. 저 4의 정체가 뭐였어? 몇 개 중 몇 개 뽑기? 4개 중 하나 뽑기. B 밑에 있는 3은 뭐야? B 밑에 있는 3은 뭐야? 어떤 의미야? 몇 개 중 몇 개 뽑기? 여보세요? 3이 뭐예요? 3개 중 하나 뽑기죠. A의 칠한 색깔 하나를 제외한 남아있는 3가지 색깔 중 하나 뽑기. 그지? 아니면 더 쉬운 중학교 때 했던 예시로 가보자. 어제 내가 승진한테 물어봤던 거. 숫자가 1, 2, 3, 4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숫자 카드를 가지고 세 자리 정수를 만든다고 한다.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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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뭐? 이거잖아. 그때 이 4가 뭐야? 4개 중 하나. 3은 3개 중 하나. 2는 2개 중 하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오던 경우의 수는 전부 다 뭐였어? 여러 개 중에 하나 뽑기잖아. 근데 기억나? 순열과 조합은 어떤 녀석이었는지? 동시에 뽑아버릴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4개의 숫자 카드가 있을 때 3개를 뽑는 방법은 없어? 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바로 순열과 조합이라 그랬죠. 그래서 순열도 그렇고 조합도 그렇고 민석이 하빈이 기억나나? 원래 교과서식 정의와 나는 살짝 다르겠습니다. 순열은 일단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뽑는다라고 해요. 조합도 같은 고민이었어. 여러 개가 있어. 그때 여러 개를 동시에 뽑아버리는 거야. 순열과 조합은 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이런 고민을 한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분필을 4개를 가지고 있다 치자. 5개 하자. 자, 6개 하자. 여기 분필이 6가지가 있어. 서로 다른 분필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골라보세요 라고 할 거야. 그때 준혁이가 그냥 이렇게 쓱 가져갔어. 색깔 너무 비싸다. 이렇게 가져갔다 치자. 그때 준혁이가 빨간색을 먼저 뽑고 고민을 하다가 파란색을 고른 거야. 근데 준혁이가 처음에 파란색을 먼저 뽑아놓고 고민하다가 빨간색을 뽑은 거야. 그때 결과적으로 뽑은 색깔만 봐서 빨강, 파랑이다. 빨강을 먼저 뽑고 파랑 뽑은 거랑 파랑을 먼저 뽑고 빨강 뽑은 거를 같은 경우로 취급을 한다. 결과만 볼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맞지?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먼저 뽑은 순서까지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거야. 맞지? 그 2가지에 따라 순열 조합으로 바뀌어요. 달라져요. 그때 순열이 뭐야? 순열이 어떤 거야? 순서를
생각을 하는 거. 뽑을 때 누구를 먼저 뽑았니? 순서를 생각하는 녀석. 그 다음에 얘는 순서 생각하지 않는 녀석으로 들어갈 거야. 근데 교과서에는 이렇게 정의 안 하죠. 교과서에 나오는 순열의 정의는 여기 책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N개에서 오 뭐야 얘는 나랑 똑같네. 오 역시 마플 내 강의를 보시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출판사에서 뭐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순서를 생각해서. 근데 원래 교과서에는 이 순서를 생각해서라는 말은 없어.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라고 설명합니다.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설명해요. 그것도 맞아요.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뽑아서 나열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 뽑아서 나열하는 거는 이런 문제에서 적용하기는 되게 좋기는 하나 다른 문제들에서 적용하기가 조금 힘든 정의야. 그래서 문제를 바꿀게. 순열은 뭐다?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을 때 순서 생각하는 거, 뽑는 순서. 그 다음에 얘는 뭐다? N개 중에서 R개를 뽑을 때 순서 생각하지 않고 누구 뽑았니? 어떤 거 뽑았니? 이것만 신경 쓰는 거 라고 갈게요. 그러면 아까 내가 분명히 순열은 뭐다라고 했어. 교과서에서는. 순열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아유 순열이 나와. 뽑고 뭐다? 나열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 그랬지. 그래서 순열은 뽑는 것만 생각하면 뭐야? 조합이죠. 조합에다가 그리고 AND니까 곱의 법칙. 나열 하는 방법의 수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순열과 조합에 대한 연결고리. 그거 좀 이따 얘기하자. 알았죠? 그래서 먼저 순열을 해보자. 순열은 우리가 기호로 N, P, R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고요. 조합은 N, C, R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P랑 C가 뭔 약자인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그때 NPR 민서가 NPR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계산하라 그랬는지 기억나니? 어떻게 한다? 예시로 갈까? 7P의 4 어떻게 계산하니? 너가 민석이었어? 민석이 뭐?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7P의 3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그렇지 기억나지?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마지막에 누구를 곱하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개를 곱했다. R 개를 곱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끝나요. 알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간 건 N-R 플러스 한데 그거 외우지 마.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R 개를 곱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7부터 시작해서 3개 곱하는 거 7부터 시작해서 4개 곱하는 거 됐지? 응? 계산은 뭐 하면 되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랬는데 기억나나 모르겠다. 역시 한 번 더. 하빈아 지금 내가 알려준 저거 지금 너희가 얘기한 저 녀석은 순열이란 놈을 실제로 계산을 해서 답을 구할 때 필요한 계산식이잖아. 근데 하나 더 있다 그랬지. 그거 기억나? 안 나? 혹시 이거 기억나는 사람? 다른 분이. 저 보지 말고. 기억나? 아우, 다 때려 부시냐.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 꼴. 분자는 몇 팩? n팩. 분모는 몇 팩? 둘이 뺀 거 팩. 외워두세요. 왜? 이거 가지고 우리 증명하러 가야 돼. 새로운 어떤 주어져 있는 식을 증명하거나 새로운 공식을 만들러 갈 때 필요한 게 바로 얘입니다. 왜? 이걸로는 증명하는데 불편해. 왜? 몇 개를 곱했는지는 알지만 단순한 계산 정도는 쉽지만 중간중간에 뭐가 곱해졌는지를 한눈에 알아보기가 힘들다 보니 약분 같은 게 쉽지가 않아. 오케이? 그래서 증명할 때는 이게 아니라 무조건 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왜 나오는지는 팩토리얼의 정의 생각하면 편하죠. 밑에 거 갈게요. 순열 P에는 세 가지 기본 성질이 등장합니다. 야, 오늘 근데 우리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이씨. 하나만 하고 잠깐 쉬자. NPN. 이게 뭐야? N개 중에 N개를 뽑아서 나열하기. 그냥 N개를 다 나열해버리기. 맞죠? 이게 뭐야? N팩이지 뭐. 그럼 얘는 원래 얘인데 뒤에다가 N-R, N-R--1, N-R--2 쭉쭉쭉 해서 1까지 곱해버리면 N팩 되지. 근데 이것만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을 곱하면 안 되니까 나눕니다. 분모에 곱해진 게 뭐야? N-R부터 N-R-1, N-R-2 점점점 줄여가면서 1까지 곱한 즉 N-R팩. 요거 성질 두 가지 얼른 설명하고 이 증명하는 거 이거 아마 하빈이랑 민석이도 그때 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 한번 풀러 갈게요. 알았죠? 증명하는 거.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성질 두 가지 더 얘기하고 가자. 하나는 쉽죠? NP1. 이거는 조합에서도 그리고 확통에서 배우는 중복순열에서도 확통에서 배우는 중복조합에서도 항상 하나 뽑는 거는 무조건 N가지. N개 중 하나 뽑기니까. 그 다음에 NP0. 뽑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뭐야? 가만히 있다 라는 방법 하나 만들어지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적인 성질들. 그럼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요거 증명 한번 해봅시다. 여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디로 가보냐면 랄랄라랄라 있을 텐데 뒤에 있나? 있을 텐데 없어? 미쳤나 보다. 아, 여기 있겠다. 없어? 아이씨, 스트레스 받아. 자, 요거 이 식이 성립함을 증명해 보세요. 지금 시간 드립니다. 증명해 보세요. 기기. 자, 잠깐 고개 들어볼까? 자, 갑니다. 봐봐요. 일단 내가 분명히 증명을 하라 그랬어. 증명을 할 때는 반드시 NPR이 있으면 죄다 전부 다 뭐로? 얘로 고쳐주기만 하면은 돼. 그럼 일단 아무 고민도 안 하고 가만히 있거나 따르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시간 다시 줄 거야. 요거 앞에 거 팩토리얼 나누기 둘이 뺀 거 n-r-1 팩토리얼 더하기 r 곱하기 앞에 거 팩토리얼 그 다음에 둘이 뺀 거 팩토리얼 를 가지고 정리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이 n팩이니까 n팩 나누기 n-r팩이 되면은 거기서 따라서 npr이다. npr이다 하면은 끝나는 거야. 이렇게 증명이 나올 거야. 알았지? 다시 한번 해봐. 뭘 해야 될 것까지는 알 것 같아. 뭘 해야 돼 저기서? 일단 분수들의 덧셈이니까 뭐 해야 되겠어? 통분은 해야 돼. 그때 잘 안 보여 이게 통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볼게. 통분하려면 어디다가 뭘 곱해야 돼? 앞에 있는 분수에서 분모 문제에다가 몇 배? 3을 곱하죠. 더 많이 곱해져 있는 놈을 만들어 주는 거지. 더 적게 곱해진 놈에다가 다른 걸 곱함으로써 얘를 만들어 주는 거지. 그러면 요 둘이 봐봐. 분모. 누가 더 많이 곱해진 거야? 뒤에 거 분모야? 앞에 거 분모야? 뒤에 거 분모죠. 왜? 팩토리얼의 의미가 뭐잖아. 그 수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내려가면서 나오는 모든
자연수를 다 곱합니다. 이게 팩토리얼의 정의 아니야? 그럼 둘 중에 누가 커? 얘가 1 더 크잖아. 더 큰 놈이니까 더 큰 것부터 시작해서 1까지 쫙 곱했고, 얘는 n-r-1부터 해서 1까지 쭉 곱하고 있잖아. 그럼 통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뭘 곱해야 되겠네? n-r을 곱해주면, 그러면 분모가 n-r의 팩토리얼로 통분이 된 거 아니야. 그지? 팩토리얼의 의미를 잘 생각해봐. 그 수부터 시작해서 싹 다 곱하기. 얘는 n-r의 팩은 n-r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1까지 곱한 거고, n-r-1팩 앞에 거 분모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한 거니까 얘가 더 많이 곱해진 거지. n-r 하나, n-r 하나. 알았죠? 그래서 분자 이제 정리하러 가자. 둘이 곱할 거야. n-r 곱하기 n-1팩. 뒤에 거 r 곱하기 n-1팩. 분자가 어때? n-1팩이 공통인수네. 묶자. 남은 거 써봐. n-r 플러스 r. 그러면 분자가 뭐가 되는 거야? n 곱하기 n-1팩. 뭐야? n팩.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요게 나왔지? 따라서 는 npr이다 하고 증명 끝나는 거야. 그럼 이 증명 문제 학교 시험에 서술형으로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그때 너네들이 이 증명하세요를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증명할 때는 무조건 쟤를 쓰라고 하는데 그걸 자꾸 까먹어. 그 다음 두 번째, 통분할 때 뭘 곱해야 되고 뭐가 더 큰지 뭐로 통분해야 되는지가 잘 안 보일 거예요. 그 두 개 때문에 많이들 질문을 하고 평소에 시험에서도 그것 때문에 보통 틀려. 시작을 못 하던가. 알았죠? 끝. 요거 증명하는 문제 잘 기억해놔. 조합에서도 또 튀어나올 겁니다. 조합도 똑같이 계산식, 증명식, 성질 이 순서로 똑같이 갈 거거든. 알았죠? 그 다음 마지막, 수년에서는 그 외 나머지라는 이제 활용형 문제들이 등장을 할 거야. 그 활용형 문제들은 다른 것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제한 조건이 있는 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 경우의 수 또는 수열의 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는데, 제한 조건이 있으면은 누구부터 고민? 제한 조건이 있는 놈을 먼저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너네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 아까 말했던 1, 2, 3, 4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 봐 라고 하면 이제 뭐 하면 돼? 4, 3, 2 해도 되지만 4개의 숫자 카드 1, 2, 3, 4 가지고 3개를 뽑아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순서 있게 뽑으면 되지. 처음 뽑힌 놈 100, 두 번째 뽑힌 놈 10, 세 번째 뽑힌 놈 1. 순서 있게 뽑으면 되네. 그래서 4, 3, 2가 나오잖아. 근데 이 수가 뭐가 되도록? 만약에 짝수가 되시오라고 했다고 치자. 그러면은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중에 누구한테 제한 조건이 있는 거? 당연히 1의 자리. 얘가 뭐여야 해? 얘가 짝수여야 되지. 그래서 얘를 먼저 고민하죠. 누구? 두 개 중 하나 뽑기. 그러려면 앞에 거 두 개는 따로 계산하죠. 어떻게? 두 개 중 하나 뽑았으면 남은 거 3개 중에 2개 순서 있게 뽑기. 동시에 진행하면 되잖아. 그래서 답은 1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제한 조건이 있으면 당연히 걔 먼저 고민을 하게 되어 있잖아. 중학교 때도 그렇게 해왔고. 순열도 그게 등장합니다. 위에서 설명할 두 가지 녀석을 제외한 나머지 제한 조건들은 그걸 먼저 고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위에 내가 비워놓은 두 가지 녀석만 좀 독특하게도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어. 그거 두 개를 기억을 하세요. 하나는 이웃하는 것이
있는 순열. 두 번째로는 이웃하지 않는 것이 있는 순열. 그리고 그 중에 또 심화라서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풀이 다른 녀석들도 한두 개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 두 가지. 이웃하는 것이 있는 순열은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 하빈아? 이웃해야만 하는 놈들을 먼저 묶어두고 나서 그렇지. 걔네들끼리 순서만 한 번 더 고민하면 됩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먼저 생각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묶어두기만 하고 하나의 그룹으로 다른 놈들과 같이 나열하러 가면 돼. 이웃하지 않는 것이 있는 순열은 어떻게 하라 배웠어?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나열하죠. 그러고 나서 그 녀석들을 뭐 해야 돼? 사이사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제한 조건이 있는 놈들을 오히려 빼놓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거죠. 이거 지워도 되나? 자, 바로 이웃하지 않는 으로 먼저 가보자. 어디 있냐면 내가 이거 막 넘겼지 아까. 조합이네? 어디까지 간 거야? 어? 아이씨. 여기 있다. 맞다. 자, 1055번이랑 1051번이랑 두 개 풀어봐요. 1055번, 1051번. 하나는 브라질, 하나는 멕시코 같은데? 봅시다. 뭐요? 51번 브라질 6개의 문제를 일렬로 나눌 건데 BAL 3개는 뭐 하세요? 이웃하세요. 이웃하라고 하니까 BAL은 뭐 해놓고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놓고 나머지 문자 뭐야? R, G, I 만 요렇게 따로따로 총 몇 개처럼 보여? 4개처럼 보이네. 나열하자. 뭐 해야 돼? 4 팩토리얼. 그러나서 BAL 지들끼리 자리는 바꿔도 되지. 3 팩토리얼. 그때 너네 팩토리얼 몇 가지 좀 외우더라. 다른 것들은 쉽고 4팩, 5팩 두 개는 외워두세요. 4팩, 24, 5팩, 120. 알았죠? 6팩도 자주 나오는데 그거는 120에다 6 곱하면 되니까 720. 어쨌든 얘는 그래서 얼마? 24, 뒤에 건 얼마? 6 곱해주면 얼마? 144. 됐죠? 다음 1055번 멕시코. 이번에는 뭐예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이번에는 뭐 하라 그랬어? MXO는 이웃하지 마세요라고 했거든. 그럼 이번엔 뭐 해야 돼?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E, I, C를 먼저 나열합니다. 몇 팩? 3팩. 그러고 나서 얘네들을 뭐 해줘? 그 사이 앞과 뒤를 포함한 사이사이 공간들에다가 쑤셔 넣습니다. 공간들이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네요. 그때 누가 세 놈이 들어가야 되니까 세 자리를 뽑아주면 되는데 뽑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뽑는 순서대로 MXO를 넣자. 그러면 순서가 필요하네. P. 그래서 계산해주면 이번에도 아마 144 나올 겁니다. 알았죠? 똑같은 답 나오죠? 그럼 이게 단가? 아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학교 시험은 뭐 이거보다 어렵게 뭐 섞어내기 시작할 거고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니, 너무 쉬운데? 똑같네. 요거. 자, 1060번 한번 풀어봐요. 그래도 쉬워요. 똑같긴 한데 이거 하나 풀어보고 자, 60번 풀고 있어. 62번 같이. 자, 비슷한 문제입니다. 1060번, 1062번. 이제 하빈이, 민성이 너네들은 이제 얘네들 시험 기간 동안에 요런 문제들 위주로 많이 풀었지. 이기 60번, 62번. 자, 어떻게 해야 돼요? 60번부터 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의자에 앉히는 거를 애들이 자꾸 질문하는 이유. 62번을 풀라고 했을 때 애들이 자꾸 질문을 하는 이유.
왠 줄 알아? 우리는 분명히 나열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애들은 자꾸 의자에 놓여 있잖아, 그림에.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 선택을 하고 앉았어. 그래서 어려워요. 물론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그치? 사람들 안 친다, 어쩌고 저쩐다 할 때 선택을 하기도 해. 그 선택을 할 리는 없다는 아닌데, 이웃하지 않게 선택을 할 수 없어. 이거 아니지, 이거. 선택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지?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학생 3명이 뭐 하고 있다? 의자를 들고 있어. 그리고 먼저 얘네들을 뭐 해야 돼? 이웃하지 않게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하자? 얘들이 들고 있는 의자 말고 6개지. 빈 의자들을 먼저 깔아두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사이사이에다가 야, 니들 의자 들고 들어가서 앉아 하면 되잖아. 그치?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해요. 못 해요. 선택을 하고 앉았어. 그래서 이 문제가 먼저 기본 문제 이거 먼저 풀어보자고 한 거야. 자, 가자. 그럼 이제 뭐 하는데? 빈 의자를 먼저 나열합시다. 몇 가지 경우에요? 준혁아? 빈 의자 나열하는 방법의 수 1. 1이죠. 3팩 아니죠. 왜? 똑같은 의자 6개입니다. 그럼 빈 의자들 3개도 똑같은 의자예요. 나열해봐야 구별되지 않지? 한 가지. 그리고 나서 이제 사이사이의 공간에다가 3개의 공간을 골라서 들어가 하면 되는 거지. 됐죠? 끝. 답은 24. 4번. 됐지? 됐지? 그러면 이번에는 62번으로 가봅시다. 62번. 어때요? 그림과 같은 의자 6개에 남자와 여자가 각각 2명 앉을 거야. 그때 여자애들은 이웃해야 되고 남자애들은 절대로 이웃하지 말라 그랬어. 그렇게 하는 방법의 수는 이번에도 똑같아. 의자들을 먼저 쫙 깔아놓고 선택을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남자애들은 잠깐 빼놔. 남자애들 둘은 의자를 들고 옆에 서 있어. 그리고 나서 이웃하든 말든 상관없거나 반드시 이웃해야 되는 빈 의자 2개랑 여자 2명을 야, 여자 어떻게 그리냐? 몰라, 치마 입어. 여자 2명을 뭐 해야 돼? 앉으세요 해줘야지. 그치? 그때 나열을 해보자. 얘네들을 뭐 해야 돼? 묶어줘야 돼. 그렇게 나열해봐. 몇 가지 경우의 수? 3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 3팩 아닙니다. 3팩은 서로 다른 3개를 나열하는 거라서 다른 의자일 때 3팩이고 지금은 3가지. 여자애들 묶음을 이렇게 둘래, 빈 의자 사이에 둘래, 빈 의자 뒤에 몰래 이렇게. 알았죠? 3가지. 그러고 나서 여자애들 지들끼리는 자리 바꿔도 되지. 2팩 또는 그냥 2.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한테 자, 자네들 이제 사이사이로 가서 앉게나. 여자애들 사이는 가려면 안 돼. 그래서 4개의 빈자리들 중 2개의 자리를 골라서 P 순서 있게 넣어줘야죠. 됐죠? 됐죠? 답은 얼마야? 72? 1번이겠네. 됐는가? 이런 식으로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는 건데 애들은 자꾸 새로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뻔한 유형이야, 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데서부터 항상 출발하세요.
우리가 이제 뭐 도형에서도 그런 얘기 자주 하고 산술계에서도 그런 얘기 자주 하지. 최대 최소 물어보면 당연히 뭐야? 역수의 합이 나오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근데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은 자꾸 뭘 볼 때마다 새로운 문제인 것처럼 느낌을 받는데 그러지 마세요. 문제를 잘 뜯어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서부터 잘 고민을 해봐. 알았지? 자, 여기서 좀 더 어려운 문제가 혹시 있나 한번 좀 보자. 아, 교대가 있구나.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로 가볼 거냐면 그냥 똑같은데? 아, C가 있구나. 자, 뭐 나온 김에 풀어보자. 66번 풀어보세요. 에이, 좀 계산해보지. 내가 AC 때문에 풀어보자 한 거라 했는데 말했잖아.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하나의 풀이가 중요하잖아. C 계산할 수 있어야지. 자, 어쨌든 A 가보자. A 뭐예요? 양 끝에 남자가 5셈. 그럼 뭐야? 총 몇 명이야? 5명? 요렇게 앉혀줄 거잖아. 그럼 누구한테 제한 조건이 걸려있네, A는? 양 끝에 남자. 거기에 제한 조건이 있네. 걔네들을 먼저 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남자들을 먼저 선택해 주세요. 남자 몇 명? 3명. 3명 중에서 몇 명? 2명. 그리고 먼저 뽑힌 놈은 앞에. 나중에 뽑힌 놈은 뒤에. P 순서로 가면 되겠네. 그럼 이제 남아있는 남자 1명과 여자 2명을 섞어서 사이에 일렬로 매려지면 되겠네. 3팩. 얼마 나와요? 36. 오케이, 잘했네. 그 다음에 B 가보자. B도 마찬가지. 근데 B는 우리가 배운 거네. 뭐 여자끼리 이웃하지 마세요. 이웃하지 말자라는 거는 우리가 배운 거다, 그렇지? 그럼 배운 대로 풀어줘야지. 여자들은 이웃하지 말자. 그럼 뭐 해야 돼? 여자들은 잠깐 제외해놓고 남자만 먼저 일렬로 나열합니다. 몇 팩? 3팩. 그리고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여자들을 그 사이사이에 집어 넣어주면 되지. 4자리 중에 2자리 골라서 순서 있게 뽑아주면 되겠네. 얼마예요? 72. 오케이, 잘했네. 그 다음에 마지막 C, 3번째. 이건 뭐야? 남녀 교대. 이게 남자, 여자가 만약에 3명 인원이 똑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남자, 여자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서 2가지를 다 풀어줘야 되겠지. 근데 지금처럼 남자가 여자보다 무조건 1명 많아. 무조건 방법은 뭐야? 남자가 이렇게 앉으면 여자들이 여기. 이거밖에 없지. 그래서 당연히 수가 적은 건 맞아요. 그럼 무조건 순서가 고정됐잖아. 남녀, 남녀, 남. 그럼 뭐 해줘야 되겠네? 남자들끼리 먼저 나열.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여자들도 나열. 얼마요? 6이 12. 됐죠? 겁나 적죠? 끝. 알았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있는 이런 유형 가보면은 특정한 조건이 있는, 이게 바로 내가 말하는 제한 조건일 거야. 걔네들을 먼저 나열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말거나 하는 것들이 분명히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쭉 풀어주시면 돼요. 알았죠? 무섭다 이거 그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전식 배열. 내가 이거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너희들 태어나서 사전이라는 걸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직접 찾아본 적 있어? 아, 그래? 언제? 초딩 때? 중딩 때도? 보통 폰이나 네이버로 검색하지 않아? 아, 그래? 사전을 쓰긴 쓰는구나, 아직은. 이제는 근데 슬슬 종이 사전을, 안 사본 적 되게 오래됐지, 근데. 안 쓰거든. 잘. 나오지도 않고 잘. 옛날 거 그대로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젠 나는 이 유형은 사라져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얘기하는데 언젠간 사라지지 않을까? 근데 숫자만 남고 문자 나열들은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 이름도 바뀌겠지. 어쨌든 1, 2, 3, 4, 5를 가지고 만드는 5자리 수를 쭉 써볼 건데 그때 뭐 하세요? 78번째 오는 수. 문자열도 마찬가지야. 사전식으로 배열했을 때 A, B, C, D, E를 그때 78번째 오는 문자열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 너희들 어떻게 해줘야 돼? 사전식 배열.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니까 말 그대로
작은 것부터 생각해줘야지. 제일 작은 게 뭐야? 1 뭐. 맞죠? 이게 제일 작네. 몇 개야? 400개. 몇 개? 24개.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것도 있겠네. 뭐야? 400개. 몇 개야? 24개. 아직 78까지 한참 남았다, 그치? 또 갑니다. 3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 뭐야. 3으로 시작하는 거. 몇 개? 400개. 몇 개? 누적 몇 개? 72개. 그러면 이제 78에 좀 가까워졌네. 4로 시작하는 거 안에 있겠다, 그치? 그럼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쪼갭니다. 4로 시작하는 거 중에 제일 작은 거는 4, 1, 뭐. 맞죠? 몇 개? 300개. 6개. 딱 여기까지가 78개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79번째면은 그 다음 걸 찾으면 되지만, 그 다음 중 첫 번째 걸 찾으면 되지만, 지금은 78번째 걸 찾는 거니까 4, 1로 시작하는 거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찾으려면 뭐 하면 돼? 수를 큰 것부터 집어넣으면 되지. 맞죠? 그래서 4, 1, 5, 3, 2. 어디 갔어? 아닌데? 2번. 뭐 이렇게 푸는 거다, 그치? 사전식 배열도 똑같습니다. 78번째 오는 문자열을 찾으세요 하면은 지금처럼 앞에 문제를 A, 알파벳 앞에 거를 하면은 그게 제일 먼저 오겠지. 그 다음에는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D 안에서 A, B, C 뭐 이렇게 또 쪼개지겠고. 맞죠? 네, 그런 식으로 푸는 거 두 가지 유형이 있겠죠. 하나는 몇 번째에 오는 문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이 문자는 몇 번째 거니 뭐 이런 것들. 맞죠? 이런 것들. 풀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알았죠? 지금처럼 앞에 거부터 슬슬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거들을 포함하는 이거는 6건의 경우의 수라서 얘도 설명하고 있지. 전체에서 일어나지 않는,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의 수를 빼주세요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우의 수와 순열 풀어오는 게 다음 주까지의 숙제예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알았죠? 경우의 수가 적어서 양은 할만할 거야. 근데 행복한 1등급을 낄까 말까 그거는 내가 좀 고민 좀 해보고 갈게요. 풀긴 풀어야 되는데 이번 숙제에서는 빼고 조합할 때 같이 가는가 이런 식으로 할까 싶어. 알았지?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조합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마무리 지어버리고 일요일 날 바로 내신 대비 교재 나가든 어려운 거 경우의 수 교재 하나 더 하고 내신 대비 교재 가든 뭐 둘 중 하나로 가자. 알았지? 다음 주 토요일이 진도는 마지막 날이에요. 잘 가요.